안녕하세요, 드루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성남 이 중앙동에 한 1년 6개월 정도 살면서 실거주자 입장에서 느꼈던 그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구성남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미래 가치가 좀 기대되는 그런 아파트가 어떤 건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장 아파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산선역 바로 밑에 있는 산선역 포레스티아, 그리고 지금 최근 열심히 입주를 하고 있는 산선역 자이푸르지오, 그리고 이 단대 오거리역 근처에 있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과 이 신은역 하네체 랜더스원, 이 아파트들이 지금 신축이면서 대단지 그런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자, 일단 산선역 포레스티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이 단지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4,000세대가 이렇게 전부 다 하나로 돼 있는데, 산선역 자이푸르지오는 지금 4,700세대 정도 구성되는데, 여기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4단지는 임대 아파트고요. 그 1, 2, 3단지가 이렇게 민간 아파트인데, 이렇게 단지가 나눠져 있으면 이제 관리비 같은 것도 이제 따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4,000세대 이 전부 다 똑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 측면에도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빛 그랑매종을 보시면은 1단지가 이렇게 1100세대고, 그리고 4단지가 뭐 900세대, 이렇게 다 단지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4단지도 지금 1100세대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2단지는 또 400세대, 뭐 700세대, 이게 다 단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다른 아파트로 보면 돼요. 예, 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사실. 예, 나중에 뭐 한 10년 있다가 도색을 해가지고 여기는 뭐 회색으로 도색하고 여기는 뭐 갈색으로 도색하고 이렇게 도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이제 힐스테이트 이쪽인데, 로드뷰를 보시면은 같은 아파트인데 여기 2차는 도색을 깔끔하게 했죠. 그리고 1차는 지금 도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드뷰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조금 약간 촌스럽게 됐어요. 파란색에다가 오렌지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촌스럽게 도색을 했고, 같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도색을 다르게 한 것처럼 완전 아파트가 1차, 2차가 완전히 달라요. 예. 당연히 관리비도 다르고요. 여기 하네체 랜더스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1단지가 1200세대고, 여기 2단지는 300세대, 3단지가 이제 40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4단지는 이제 임대 아파트죠.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하네체 이 아파트도 결국은 다 단지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하지만 산선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단지로 해가지고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관리비 낼 때에도 그렇고 아파트 전체적인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단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남에서는 산선역 포레스티아만 진정한 4,000세대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장점인 거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포레스타의 단점이 주차가 좀 문제예요. 신축 아파트들이 전부 다 1.2대 정도로 모든 아파트들이 주차가 문제긴 한데, 포레스티아는 이제 4,000세대가 주차를 같이 쓰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좀 저녁 늦게 가면은 좀 주차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5동 사는데 주차를 좀 뭐 약간 이 근처에 못하고 조금 옆에 동에 좀 멀리 대고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레스티아 같이 세대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주차난이 좀 더 심하죠.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그래도 뭐 1000세대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이 4000세대보다는 주차가 그나마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이편한 세상도 그렇고 저도 아파트를 가끔씩 가는데 주차가 많이 빡세더라고요. 예. 특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고바위에 있다 보니까 깊이 많이 파가지고 주차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예. 특히 뭐 1단지 같은 거는 뭐 지하 5층인가 6층인가 굉장히 깊게 판 것 같은데 주차가 조금 불편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군데 신축 아파트 중에서 조경시설, 단지 내 조경시설이 어디가 제일 괜찮을까? 제가 좀 다녀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선역 자이푸르지오 여기가 조경이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봤었는데 거의 흡사 좀 약간 리조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석가산 연못이 없어가지고 좀 원가 절감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수경시설, 이 연못이 엄청 넓어요. 단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수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포레스티아랑 비교했을 때 조경이 여기가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확실히 압도적이죠. 저 위에가 이제 2단지고, 단지 내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지가 돼 있어가지고
고바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희망대 공원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건데, 물론 희망대 공원이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노약자분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 성남에 임장을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희망대 공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 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로드뷰로는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없을 텐데, 아주 보시면 이렇게 이 스카이워크 이 육교 따라서 이렇게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 이렇게 경사가 있지만 이런 스카이워크 보행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누구나 이제 편안하게 유모차를 끌고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로드뷰로는 이렇게 공원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이 밑에 쪽에도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고 위로 올라가서 뭐 계단 타고 올라가서 거의 뭐 등산하듯이 뭐 산도 타면서 운동도 하면서 녹지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엄청 나죠. 이렇게 계단이 엄청 나긴 한데 뭐 아이들 없고 이렇게 혼자서 운동하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성남에 처음으로 임장 가시거나 한번 아파트 한번 구경해 보실 분들은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이 아파트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산소녀 자이프루즈가 조경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빛 그란매종이 두 번째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하늘채 랜더스원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네. 하늘채 랜더스원도 조경이 석가산 연못이랑 뭐 조경이 상당히 뭐 깔끔하니 괜찮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사실 산소녀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단지가 굉장히 넓고 산책하기도 매우 좋긴 한데 조경 시설이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뭐 좋은 아파트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조경 시설이 굉장히 고급화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맥도날드 이런데 이렇게 햄버거 먹고 주차해놓고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산책을 해보면 산책하기에는 산소녀 포레스트가 굉장히 좋아요. 예, 뭐 경사도 완만하니 괜찮고 그리고 바로 위쪽에 여기 근린공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산책하고 이렇게 돌아다 운동하기에는 이 아파트가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이프루즈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조금 단차가 좀 있죠. 단차가 좀 있긴 한데. 단차가 좀 있고 이렇게 산소녀 포레스티아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산책하기는 좀 힘들어요. 산책하다가 예를 들어 뭐 이 밑에 쪽에서 백오동, 백사동 이쪽 가려면은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 단차가 있어가지고 아마 2단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3단지도 4동, 3동 일로 가시려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기에는 뭐 이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3단지가 굉장히 좋아요. 3단지 같은 경우가 딱 보시면 완전히 평지예요. 여기는 완전히 구성남에서는 이런 평지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여기랑 중1구역 지금 공사하는 데 있죠. 여기만 평지고 나머지는 다 언덕바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완벽한 평지예요. 진짜. 예. 그리고 1단지 보시면 이렇게 1층에서 이 상가를 이용하시려면 계단을 타고 내려오시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지 상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가 이용이 좀 다소 불편하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상가가 많이 입점이 돼 있긴 한데 다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죠. 그리고 이게 랜더스원 이쪽에 좀 단점이 맛집이랑 이 베이커리, 특히 저는 뭐 파리바게트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런 베이커리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편의시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쪽 이쪽 봐볼까요? 이쪽 보시면은 힐스테이트 1차, 2차는 언덕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큰 평수 살고 싶다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 언덕이 생각보다 좀 어마어마하고 지하철역과 은근히 좀 멉니다. 여기가. 예, 지하철역과 은근히 멀고 물론 여기 성남 제일초등학교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이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지하철역이랑 연결이 되긴 한데 경사도 좀 있고 여기 쭉 내려가서 계단 타고 내려가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거리가 지도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게 좀 상당히 먼 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힐스테이트 여기도 편의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이에요. 물론 학원이랑 뭐 편의점이랑 메가커피 뭐 이 정도 돼 있고 뭐 여기 상가 주차장도 무료고 뭐 그런 건 좋긴 한데 뭐 피아노랑 그 미용실 있고 있을 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솔직히 햄버거집 여기 좀 맛이 없고
딱히 맛있게 먹을 만한 그런 뭐 김밥집이라든지 밥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 게 좀 아쉽죠. 랜더슨 1단지의 101동, 101동 이런 데는 바로 1층에서 나와가지고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죠. 살기, 거주하기 좀 편리하죠. 참고로 좀 맛집을 좀 말씀드리면, 하늘채 랜더스월이나 이제 힐스테이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바로 옆에 이렇게 수진역이 있거든요. 조금만 걸어가시면 수진역에 이제 깨돌이 김밥 여기랑 여기 고로케집 있어요. 꽈배기 고로케집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500원인가 이게 하는데 고로케가 굉장히 통통하고 이 고기 고로케가 진짜 맛있어요. 깨돌이 김밥, 여기 김밥이랑 떡볶이, 뭐 오뎅 이런 거 굉장히 저렴하면서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런 거 편의시설 좀 맛집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남에 이제 한번 임장 가시거나 이렇게 뭐 오실 일 있으시면 의천각이라고 이 수진역에서 조금만 가시면은 굉장히 노포 맛집이에요. 여기가 중국집인데 여기 2층이에요. 여기 의천각이라고 써있죠. 여기 바로 2층인데 물론 이제 완전 노포 맛집이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제 유모차 끌고 아기랑 뭐 가기에 좀 불편하긴 합니다. 짜장면 5,000원이고 탕수육이 2만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죠. 굉장히 여기가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짜장면 5,000원짜리가 없죠 사실. 네. 저 이렇게 볶음밥을 먹어봤는데 짜장면집에서는 이제 볶음밥을 먹으면은 이게 짬뽕 국물이랑 짜장 맛도 볼 수 있고 밥도 먹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볶음밥 하나 시켜보면은 이게 여기 중국집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단점은 낮에 한 12시 반쯤 평일에 12시 반에 가는데도 제가 한 20분인가 30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줄을 서야 돼요. 예, 무조건 줄을 서야 되는데 평일에 한 1시 정도, 1시, 2시 정도 그 정도 가면은 줄 없이 이렇게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임은 한 3시부터인가 브레이크 타임 있으니까 이제 그 시간 피해가지고 식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역 바로 옆에 지금 성호시장 개발하고 있죠. 성호시장이 이제 개발했는데 여기는 조금 아쉽게 지금 장사가 좀 잘 안 돼요. 예, 생각보다 장사가 좀 안 되고 마트도 있고 시장이 이제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장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좀 장사가 좀 안 되고 가보니까 구색이 조금 많이 좀 부족합니다. 예, 부족해서 좀 많이 아쉬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구성남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세이브존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합니다. 세이브존이 가격도 저렴하고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면서 밥집도 어느 정도 맛있는 밥집도 많이 있고 뭐 빵집도 좀 그래서 구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세이브존을 많이 이용합니다. 세이브존을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뭐 이마트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뭐 이마트 근처에 뭐 서브웨이라든지 이렇게 맛집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월미당 이런데 굉장히 쌀국수 드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12,000원인가 그 정도 하는데 가격은 조금 나가긴 하는데 고기 양도 굉장히 많고 육수가 정말 끝내줘요. 예, 여기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미당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여기 가장 큰 단점이 로드뷰로 보시면은 저녁에 5시 정도? 6시 정도 나올 때 차가 엄청 막힙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신호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거리고 그러니까 여기 신호에 걸려가지고 차들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오후 5시 뭐 주말도 그렇고 장 보고 나서 차 끌고 나갈 때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진짜 좀 짜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피해가지고 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있죠 여기가. 예. 하지만 뭐 이마트에 여기 뭐 스타벅스랑 주변에 먹을 것도 많고 해가지고 저도 뭐 간간히 가는 편입니다. 예. 여기 포레스티아라든지 자이푸르주 이 아파트의 좀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랑 지금 신축 아파트 여기 들어설 예정이죠. 여기랑 좀 언덕이 좀 많이 심해요. 이렇게 지형도 보시면 이렇게 새까맣죠. 뭐 예를 들어 세이브존이랑 이마트에 장 보러 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도보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세이브존만 봐도 경사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로드뷰로는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는데 이거 완전히 스키장이거든요. 스키장 진짜. 이거는 도저히 유모차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유모차 끌고 갈 수가 없고 카트로도 이렇게 뭐 이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경사는 그냥 무조건 차를 타야 됩니다. 예. 특히 여름에 막 덥고 힘들죠. 진짜 겨울에는 막 춥고 그런데 그러니까 세이브존 이용하실 분들은 자이푸르주가 이렇게 거리상 지도에서는 가까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차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사가 이렇게 어마무시해가지고 여기도 좀 멀기도 하고 경사가 좀 있어요. 예.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경사가 어마어마하죠. 장 보실 분들은 필수로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늘채 렌더성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여기는 이 정도만 사셔도 세이브존 걸어서 갈 수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평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마트는 갈 수가 없어요. 네, 이마트 여기가 언덕이 심하기 때문에 이마트는 못 가는데 세이브존은 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힐스테이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마트 세이브존 가기가 좀 빡세요. 빡센데 하늘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보를 이용해서 뭐 그 유모차 끌고 애들이랑도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세이브존 이용하기가 하늘채는 괜찮다. 중앙동 롯데캐슬 이 아파트가 희한하게 구축이 좀 비싸죠. 비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세이브존이랑 뭐 신한은행 그 은행도 굉장히 가까우면서 근처에 동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이사랑 놀이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시립으로 운영하는 데인데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몇 시간 이렇게 맡길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도 이제 물론 예약을 좀 해야 되지만 어린아이도 맡길 수가 있고 뭐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빌려주고요. 장난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제 불이 나게 막 광클해 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긴 하는데 장난감 빌리기도 좋고 바로 옆에 이제 해오름 도서관이라고 여기 도서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좀 언덕백이라서 좀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도서관 이용하기도 좋고 주변에 또 맛집도 있어요. 이렇게 맛집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역도 가깝고요. 그래서 중앙동 롯데캐슬이 저는 개인적으로 살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입지가 상당히 좋죠. 중앙동 롯데캐슬이라 그리고 성남 한신아파트 이런 데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재건축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그게 좀 단점이죠. 여기 롯데캐슬 뭐 임장 가실 분들은 바로 밑에 여기 가마솥 전통 배감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완전 노포 맛집인데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순댓국이 있어요. 예. 좀 가게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이게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할머니랑 이렇게 따님이 하시는 분들인데 순댓국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런 데도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차는 힘들고요. 예. 어쨌든 여기가 순댓국집이랑 뭐 파리바게트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편의성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아파트예요. 자, 옆에 그랑매종 같은 경우는 1단지가 지하철역이랑 굉장히 가깝긴 한데 상당히 매우 심한 고바이고요. 이 아파트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심하게 고바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스키장 수준이죠. 이렇게 거의 스키장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신축이고 이렇게 도로가 잘 깔려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깔끔하긴 한데 이게 고바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단지 잘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여기는 임장을 무조건 한번 가보시고 집을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단지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좀 많이 좀 아쉽죠. 그랑매종 임장 가시면 여기 맛집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바로 5단지 바로 밑에 갯벌낙지 수제비 상대원점이 있는데 여기 수제비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수제비랑 파전 같은 거 그리고 낙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좀 높고 가게는 좀 오래됐는데 장사한 지 좀 오래되셨고 굉장히 맛있는 집이니까 한번 근처 들리실 일 있으면 이런데 맛집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단지에 이렇게 블루샥이라고 이렇게 체인점이죠. 유명한 커피숍인데 여기도 저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도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좀 괜찮은 카페라고 합니다. 이런 데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브레덴코도 들어왔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그랑매종이 이런 브랜드 카페라든지 이렇게 편의시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맛집 하나 추천해드리면은 이렇게 맛지아 매콤 돈가스라고 이 돈가스집 있어요. 여기도 노포 맛집인데 여기요 매콤 돈가스 좀 가게가 좀 허름하긴 한데 치즈 돈가스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치즈 돈가스에다가 좀 뭐 냉모밀, 우동 이런 세트로 드시면은 가성비도 좋고 양도 엄청나게 많고 특히 이런 데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학생들 많고 이제 이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 하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아도 가성비 있게 좀 맛있는 돈가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돈가스집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랑매종 5단지, 4단지 이런 데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1단지랑 6단지 이런 데가 좀 가격이 비싸죠. 비싸고 4단지, 5단지가 가격이 좀 저렴하고 거리가 멀수록 좀 이렇게 저렴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파트를 팔거나 할 때는 지하철역이랑 좀 가까운 이런 1단지가 팔기도 좋고 이제 거래도 잘 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산소년 포레스테 같은 경우도
지하철역이 가까운데 이런데 119동, 121동, 120동 이런 데가 좀 선호도도 높고 거래도 잘 됩니다. 하지만 113동이라든지 111동 이런 끝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물론 이제 공기가 좋은 그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 편의시설이 뭐 111동에서 뭐 편의점 가려면 여기까지 뛰어가야 되죠. 굉장히 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는 이제 뭐 공기 좋고 좀 쾌적한 데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 난 편의시설 가깝고 뭐 지하철역 가깝다. 가까운 데가 좋다. 그런 분들은 이런 데를 역 주변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가치, 나중에 좋은 가격으로 이제 팔기 좋은 거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이런 데가 팔기가 좋죠. 자이프루즈 같은 것도 그래요. 이제 4단지가 희한하게 임대 아파트를 좀 입지가 좀 좋은 데를 두는데 2단지, 3단지가 지하철이랑 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1단지가 좀 제일 저렴하고, 그리고 2, 3단지 이런 데가 가격이 1단지보다는 좀 비쌉니다. 하지만 향후에 좀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이게 지하철역이랑 좀 가까운 데가 좀 비싸더라도 이런 데를 구입하시는 게 나중에 팔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주변에는 이렇게 맛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임장하시는 분들은 행정거장 가시면 남이래역에 카츠오모이 위례점이 돈가스집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구글 평점도 좋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돈가스 완전 전문점이에요. 예. 자, 돈가스를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 깔끔하게 좀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먹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카츠오모이 여기 주차도 몇 대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남 단대 푸르지오도 약간 구축이긴 하지만 근처에 뭐 지방법원이라든지 등기소도 있어가지고 뭐 셀프 등기하기 좋겠네요. 예, 등기소 가깝고 건너편에 스타벅스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끼고 있어가지고 선호도가 높고 좋습니다. 여기서도 뭐 희망대 공원도 가깝고요. 그리고 지하철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이죠. 하지만 단대 푸르지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고바위가 있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평지의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단대 푸르지오를 임장을 하시면은 이 근처에 이제 스시 동수라고 이제 한보 미드 아파트 단지 내 그 스시집 있어요. 이제 스시집 여기가 가성비 굉장히 좋고 초밥이 맛있습니다. 가성비 있게 초밥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스시 동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남 중1구역이 여기고, 프레스티아 바로 옆에도 이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죠. 근데 이 성남 구상남에서 가장 입지가 괜찮고 선호도가 좋은 아파트가 어디가 될까? 1등 아파트 어디가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1구역의 효성일인턴 아파트, 여기가 완전히 대장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신흥역이랑 완전히 초역세권인데 완전 평지예요, 평지. 물론 100% 평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거의 평지고 여기는 약간 고바위가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성남에서는 거의 평지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포레스타 옆에 있는 여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바위에요. 여기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자,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 가림막이 써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 뭐 다 막아놨네요.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제가 포레스트에 올라와가지고 봤거든요. 굉장히 좀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경사가. 물론 이제 신축 아파트가 포레스티아랑 이렇게 자이프루지오 이렇게 세 군데가 대단지 신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정구에서 완전히 천지개벽할 그런 지역이고 굉장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고바이라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하지만 뭐 해링턴 플레이스 여기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에다가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상가가 다 들어설 예정이긴 한데 바로 건너편에 롯데시네마랑 스타벅스랑 편의시설이 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도 엄청 많고요. 여기 병원 엄청 많고 세이브존 가깝고, 그 때문에 이 해링턴 플레이스 중1구역이 성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제 제일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해링턴 플레이스랑 한해체 힐스테이트 1, 2차 이게 전부 다 제일 초등학교로 가요. 그래서 학구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늘채 랜더선 이 아파트 지으면서 뭐 옹벽이 조금 금가가지고 좀 위험하다 뭐 그런 말이 많은데 2025년에 이제 개축을 한다고 해요. 일부 초등학교는 이제 부수고 다시 짓는 거죠. 개축을 할 예정도 있고 중1구역에 해링턴 플레이스가 들어오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가 이제 신흥초등학교 그리고 성남
북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다들 이제 신흥초등학교로 많이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단점이 걸어서 약간 고바위에요. 이쪽이 보시면 이렇게 언덕백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통학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 신흥초등학교 바로 위에 성남 복정 이 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완전히 산이에요. 여기 진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산입니다. 아파트 조감도만 봐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죠. 층수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높지가 않아요. 예. 약간 저층이고 전부 다 24평형 5호 타입인가 그래요. 5호 타입인가 1000세대인데 전부 다 25평형 이하로 이렇게 짓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공공분양이죠. 공공분양이라서 임대 아파트랑 공공분양 아파트랑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만들었다고 이제 뭐 이렇게 포레스타에서 많이 반대하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본 청약이 한 2년 정도 좀 미뤄진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제 좀 터 고르기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터 파기 이제 좀 터 고르고 있는데, 이 아파트 분양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성구역에 있는 이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한다고 해요. 해링턴 플레이스 중1구역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12월 분양한다 그랬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지 않을까 싶고요. 로드뷰 보시면은 지금 모델하우스가 로드뷰에는 안 나오는데 모델하우스가 지어졌어요. 거의 다 이제 지어져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 터파기 한참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이런 아파트 분양하면 성남 당에서 끝나겠죠. 하지만 분양가가 거의 광명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34평 같은 경우 뭐 11억, 12억 정도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분양가가 좀 비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이제 입지가 좋고 여기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난하게 완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힐스테이트 옆에 여기 상대원 2구역이죠. 상대원 2구역도 지금 2주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2주는 거의 다 됐고 이제 철거하고 이제 분양을 하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내년 정도 이제 분양할 예정인데, 또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도 완전히 산이에요. 산.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봐볼까요? 자, 1월 28일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뭐 엄청난 조치가 가해진다 걸려져 있고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언덕이 엄청 심하죠. 와, 이게 골목길. 이게 지금 다 철거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다 바리케이트 쳐 있고 지금 거의 부수기 일부 직전이죠. 아직까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름길이고 하니까 저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가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동네가 이제 싹 다 부수고 신축 아파트 5,000세대로 이제 이편한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편한 세상에서 아크로 브랜드로 써달라고 좀 이렇게 찬반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성남이 아크로가 좀 어울리진 않죠. 솔직히 좀 제가 아무래도 성남에 살긴 해도 여기가 강남도 아니고 여기서 아크로 브랜드를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좀 무리수가 아닌가. 괜히 이게 재개발하는 사업 기간만 좀 늘어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아크로든 이편한 세상이든 빨리 정해져가지고 재개발이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상대원 2구역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입지가 좀 많이 떨어져요 사실. 예. 신흥역이랑도 멀고 단대오거리역이랑도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역세권이고, 물론 이제 뭐 지하철이 근처에 뭐 하나 또 들어온다고 하긴 하는데 뭐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 같고, 무엇보다도 경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기도 완전 고바이죠. 저라면은 재개발 투자를 하면은 여기는 좀 상대원 2구역은 좀 패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대원 3구역인가요? 이쪽도 지금 재개발 이제 추진 예정인데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지금 상대원 2구역에는 여기 이제 공원 있죠. 근린공원은 지금 폐쇄시켜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아파트 개발되면서 그 공원도 이제 다시 재개장할 것 같고, 지금 힐스테이트 한해체 계신 분들은 여기 대원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대원공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주차할 때도 몇 군데 없긴 하지만 무료 주차 가능하고 이렇게 운동하기 좀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공원마저도 약간의 고바위가 있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평지의 그런 공원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황토길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산책하면서 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원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좀 리모델링도 하고 해가지고 깔끔해져가지고 운동기구도 좀 있고
편하게 운동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멀리서 이렇게 찾아올 그럴 정도의 그런 공원은 아니에요. 저 위에가 이제 신흥동이고 밑에가 이제 중앙동인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나 분당, 강남 쪽 가기가 좀 약간 편하죠. 조금 편해요. 예,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쪽이 차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 좀 이용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렇고, 뭐 여기는 좀 위례신도시랑도 가깝고, 잠실이나 수서 이런 데 가기도 좋고요. 자, 이 구성남의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분당보다도 강남 접근성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빼고 그냥 차로 이용하시면 강남 접근성이 분당보다도 오히려 좋다. 바로 위에 위례신도시, 송파, 강남이죠. 바로 밑에는 이제 판교가 있고,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거의 뭐 한 80% 이상이 고바위 지역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평가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바위 보시면은 상당히 심각해요. 네, 이렇게 동네가 막 이런 동네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 1년 6개월 살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마트 이런 데서 장 보고 이렇게 밥 먹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사세요. 네,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흥역 쪽만 가봐도, 이렇게 신흥역 이렇게 대로변 있죠. 이런 데만 가셔도 이렇게 노숙자분들도 좀 어느 정도 계시고,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막 막걸리 드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담배 피고 흡연 보행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랑 쾌적하게 이렇게 쇼핑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기에 뭐 이렇게 썩 괜찮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도 가족들이랑 뭐 판교 현대백화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례신도시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그 위례 스타필드 간다든지 그런 걸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구도심 쪽은 뭐 물론 자주 가긴 하지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녁 시간대 좀 그런 것 같아요. 온전히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이 되고 이제 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좀 어느 정도의 물갈이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물갈이가 된다고 하면은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되겠죠. 아무래도 구성남은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 환경적으로 좀 쾌적하지가 않다. 이렇게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어르신들이 좀 많고, 술 드시고 좀 담배 피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좀 솔직히 좀 많이 보여요. 예. 하지만 이 구성남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니까, 뭐 위례신도시랑 송파, 강남 가기 굉장히 가깝고, 뭐 삼성역 가기도 괜찮고요. 분당 수서 고속도로랑 그리고 동부간선도 타면은 이제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차 안 막히면은 금방 가요. 물론 차가 좀 막혀서 그렇지. 그러니까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복정역 근처에 뭐 직장 생활 하는데, 여기서 차 타면은 뭐 안 막히면 뭐 10분이면 가거든요, 저 차로. 예, 10분이면 가기 때문에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참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뭐 나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도 사실 뭐 분당보다도 저렴하고, 뭐 당연히 위례나 뭐 강남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다고 더 저렴한 이제 광주라든지 뭐 그런 데 가기에는 좀 애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출퇴근하기 직주근접인 그런 지역을 찾는 분이시라면은 성남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년 6개월 정도 제가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어떤 아파트가 제일 좋은지, 좋은 아파트가 어떤 건지 기준은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이푸르지오, 하늘채, 뭐 그랑메종 이렇게 다 비교를 할 때 똑같은 34평형인데 어떤 데는 뭐 10억이고 어떤 데 9억이고,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을 좀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